정말 운명은 끊임없이 돌고 돌까요?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만 이루어질까요? 판타지 소설 휠 오브 타임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맞이한 결과도 운명으로 정해진 것은 아닐지, 이번 영상에서는 소설 휠 오브 타임에 대해 살펴봅니다. The wheel weaves as the wheel wills. 휠 오브 타임은 작가 로버트 조던이 집필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최초 3부작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야기가 진행되며 분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총 14권의 소설, 1권의 프리퀄로 확장되면서 방대한 세계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소설은 드래건이라는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가 환생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평범한 양치기였던 랜드 알소르와 친구인 맷 페린에게 던져지는 굴레로부터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트롤록의 습격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되면서 자신과 가족, 마을을 위해 여정을 떠나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이 운명은 결코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야기는 각 인물들에게 저마다의 시련을 주기 위해 모두를 찢어 넣었다가 하나의 방향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담습니다. 랜드 알소르는 일원력과 드래건에 대한 시험이, 맷 코손에겐 어둠의 잔재 무어데스의 단검으로 인한 저주가, 페린 아이바라에게는 떠돌이 낭인 일라이어스의 조우로 인한 운명이 다뤄지죠. 이어지는 2권과 3권에서도 이 운명을 활용하며 시대의 패턴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운명은 거짓말처럼 현실에서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휠 오브 타임은 다른 작가가 완결했다는 독특한 비화가 존재하거든요. 1990년부터 소설을 출간하던 로버트 조던은 지난 2006년 시한부 판정을 받으며 중요한 플롯 위주로 자료를 남기면서 사후 작가 브랜든 샌더슨이 이 여정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든 샌더슨 역시 작가로서 창작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은 로버트 조던의 책을 대신 쓰고 있다는 생각에 편집자이자 로버트 조던의 아내인 해리언 맥더골과 함께 원작의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시리즈는 기적적으로 완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다른 작가가 완성한 시리즈라는 전례 없는 과정이었지만 유산을 존중하고 계승했다는 의미를 담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목 휠 오브 타임은 시간의 반복성과 순환적인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윤회 사상에서 영감을 받아 역사의 흐름, 세상의 질서, 인간의 운명이 순환에 묶여있다는 의미가 담겨있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휠 오브 타임의 공식 번역인데요. 아마존 프라임에서 드라마화 됐을 때는 시간의 수레바퀴로 번역됐는데 소설은 영문명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야기 구조상 수레바퀴보다는 물레가 옳은 표현이라 작품의 철학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또 원문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만큼 다른 컨텐츠들과 연결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휠 오브 타임에서는 일원력을 채널링해서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런 역은 남성의 힘 사이딘과 여성의 힘 사이다로 나뉘는데, 광기의 시대 이후 사이딘이 어둠의 존재에 의해 오염되면서 현재는 오직 여자만 일원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원력을 다루는 집단을 아이즈 세다이라고 부릅니다. 작중 시점으로는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화이트 타워를 중심으로 각국의 국왕과 귀족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만큼 강력한 정치 외교적 권위를 지니고 있죠. 이와 반대로 엄격한 금욕주의적 신념을 따르는 단체 빛의 아이들은 마법에 대한 거부감으로 아이즈 세다이를 어둠의 하수인으로 몰며 갈등을 드러내고, 어둠의 존재를 따르는 추종자 어둠의 친구들은 음모를 꾸미는 비밀 세력으로서 각종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렇듯 이야기의 흐름은 시간의 물레가 짜놓은 패턴에 의해 일관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카비렌이라는 존재에 의해 이 무늬가 변화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왜곡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운명에 맞서는 자유의지를 대변하며 패턴을 고치거나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니 랜드 알소르와 맷 코선, 페린 아이바라가 바로 이 타비렌의 운명을 맡게 됩니다. 이번에 출간된 휠 오브 타임 한국어판은 시리즈의 앞부분 3권입니다. 번역은 다름 아닌 강동혁 번역가님이 맡으셨는데, 제가 애정하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개정판 번역을 담당했던 분인데요. 론이 얼마나 찰진 인물이었는가를 정확히 표현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휠 오브 타임에서도 얼마나 번역에 공을 들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옮기기 위해 세계관의 용어와 개념, 고유명사와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드래건입니다. 영어로 드래곤이라고 표현되지만 한글로 드래건이라 번역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 괴수의 이미지와 거리를 두려한 것이죠. 드래건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운명론적 존재입니다. 이 특별한 설정은 철학적 물음을 던지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꼭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고유명사에 붙여쓰기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지명, 인명들이 한국어판에서 모두 붙여쓰기 된 명사로 번역됩니다. 이는 반지의 제왕에서부터 이어진 출판사 고유의 규칙으로 세계관을 표기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구분하고자 통일된 표기법을 진영하면서 붙여쓰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강동혁 번역가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설정을 바탕으로 비슷하게 표현되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방식을 강조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공포와 우울증을 묘사한 디멘터와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된 어둠의 피조물 드라카와 비교하며 유사하게 나타나는 설정들이 어떤 관점에서 다뤄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풀이되느냐를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하게도 휠 오브 타임을 발간한 아르테 출판사에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휠 오브 타임 1권 3개의 눈을 구독자분들께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앞부분에 아르테를 놓고 책을 받아야 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총 5분을 선정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로 책을 먼저 읽어봤는데요. 한 권 한 권마다 이야기의 완결성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완성되기에 1권을 읽어보시면 자연스레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감정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세계관을 좋아해서 이번에 접한 휠 오브 타임은 무척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혹시나 많은 양 때문에 진입장벽이 걱정되신다면 이번 한국어판으로 1, 2, 3권을 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리즈의 프롤로그로서 세계관을 소개하고 등장인물들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라 시작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여기에 지도 한 장을 올려두시고 각 인물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훨씬 더 몰입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비록 모든 이야기가 완역판으로 출간되기까지 현실의 물레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여정이 무사히 직조되어 완성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